하천 교량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공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공사 관련 공무원이 분양받은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고 3년 동안 임야에서 돼지를 사육한 무허가 축산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제주 관광시장의 충격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아와 일본 등으로 해외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하천 다리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공업체 관계자 3명을 입건한 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업체가 지은 아파트를 공사 담당 공무원이 분양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시청 고위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도내 한 토목 건설업체. 교량공사를 무더기로 따내 관피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이 이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달 중순. 압수물 분석을 끝낸 검찰은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집중적으로 공사를 따낸 지난 2013년부터 3년간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들이 소환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이뤄진 교량공사와 관련된 자료도 제주시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10개는 10개에 대해서 모두 다 우리 현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또 세부 서류를 달라. 그래서 그거 준 거지 그러니까. 특히 검찰은 교량공사를 맡은 업체가 제주시 지역에 지은 아파트에 공사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입주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하천 범람을 막기 위해 다리에 교각을 세우지 않는 특허공법을 내세워 5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습니다. 하천 교량건설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관피아 논란에 이어 현직 공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로까지 이어지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 절차를 누락했다. 건축 허가가 반려된 부영호텔 건축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부영호텔을 비롯한 중문 관광단지 동부 지역의 환경보전 방안 검토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 방안을 검토해 건물 높이를 당초 승인받았던 5층에서 9층으로 높이는 것이 타당한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소나 돼지 등 가축을 키우려면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축사와 분뇨 처리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3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에서 돼지를 사육해온 축산업자가 적발됐는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 악취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임야. 차가 드나든 흔적을 따라 들어가자 넓은 진흙밭에 돼지 무리가 나타납니다. 축사라고는 나무 기둥에 널판지를 걸쳐놓은 것이 전부. 돼지 분뇨는 빗물과 섞여 흐르며 악취를 풍깁니다. 이렇게 가설로 지어진 축사 옆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습니다. 새끼를 포함해 확인된 돼지는 20여 마리. 일부는 분뇨와 오수 그리고 먹이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음식물이 뒤섞인 우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허가 받고 하지라고 우린 모르고 수단들은 모르느니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공동주택 주민들은 악취를 견디다 못해 서귀포시에 불법 축사를 철거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을 못 열고 길에 지나가는데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입니다. 막. 그래서 제주가 공기가 좋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귀촌을 해갖고 제주에 살러 왔는데 이런 냄새가 나니까 너무 이제 황당한 거죠. 서귀포시는 3년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돼지를 사육한 73살 김모 씨에게 오는 6월까지 현장을 원상 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분뇨로 인한 주변 토양과 수질 오염에 대해선 별다른 실태 조사나 대책이 없어 환경 오염 관리에 손을 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중국에 편중됐던 관광 시장이 점차 다변화되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늦은 밤 제주공항 계류장에 필리핀 항공기가 도착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관광객 140명을 태우고 온 전세기입니다. 오는 6월까지 예정된 필리핀 항공의 제주 직항 전세기는 모두 21차례. 지난해보다 3배나 늘었고 예약률도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로 인천, 부산을 많이 가는데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무비자라는 매력이 있는 그런 데스티네이션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관광지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이 시작된 뒤 중국인 관광객은 60%나 줄었지만 동남아와 일본인 관광객은 7에서 8%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2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4%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It's my first time here in Jeju Island and I've learned about it through blogs and they said that this is a very good place for honeymooners. 이에 따라 동남아와 일본 노선에 일회성 전세기뿐만 아니라 정기 노선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전세기를 띄워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이게 항공 협정이 되면 그런 거 필요 없이 시장을 다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특히 사드 사태 이후 10% 이상 늘어난 내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마케팅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주택 분양가 조정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 지역 집값 상승률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법상 중앙정부의 권한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과 해제 권한을 제주도에 넘기고 입주자 자격과 순위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구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 2곳을 나누는 방안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의원 선거구 분구가 예정된 지역에서 처음으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인구 상한선인 3만 5천 명을 초과한 제주시 3도 1동과 2동, 오라동의 도의원 6선거구입니다. 주민들은 주민정서와 인구 분포를 감안할 때 3도 1, 2동을 하나로 묶고 오라동을 분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생각은 3도 1동과 2동이 이제 합쳐서 한 개의 선거구와 오라동을 또 따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6선거구의 경우 3도 1, 2동과 오라동으로 나누고 9선거구는 삼양동, 봉계동 선거구와 아라동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공청회 결과와 여론조사를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지만 도의원 정원을 2명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때 대해서 다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은 전체 선거구를 가지고 다시 인구로 비례로 한다든지 무슨 기준을 세워가지고 새로 새 판을 짜게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걱정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국회가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도록 정기국회 이전인 오는 8월까지 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